안녕하세요. 저는 완도 며느리입니다. 제가 최근에 배서방하고 9박 10일 정도 서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왜 서유럽 여행을 결심하게 됐는지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 전쯤에 그때도 살면서 처음 서울을 여행을 해본 거예요. 친구랑 같이 서울 명동도 가고 인사동도 가고 재밌게 다녀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남산타워를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산타워의 그 전망대에 보시면은 큰 유리창에 여러 나라 그 글씨가 써져 있고 남산타워로부터 거기 나라까지 거리가 써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페리스, 프랑스 해가지고 9,089.58km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파리가 그 정도 거리 있다는 거지. 나는 프랑스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마음속 소망을 가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20대 동안은 아픈 엄마랑 또 장애가 있는 동생 돌보느라고 청춘이 다 가버렸고 또 30대가 되니까 제가 아파가지고 제 몸 추스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지금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고 사정이 괜찮을 때 한시라도 급하게 빨리 다녀와보자. 버킷리스트 실행 겸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 준비는 3월달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여행 일자는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9박 10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패키지 여행을 알아봤었어요. 이제 일단 저도 복직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 자유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도 했고요.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도장 깨기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 그러려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제 자유여행은 조금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착오 시간을 줄이고 전문가에게 조금 맡겨서 효율적으로 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요.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들이 패키지 여행을 다니면은 팀끼리 다니기 때문에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소매치기의 그런 위험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또 가이드님들이 전문가들이 옆에 설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 지식 정보들이 크게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가서도 얼마든지 역사나 이런 배경적인 거에 지식에 대한 지식을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고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게 돼서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뭐 식사나 뭐 자유시간이 부족하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여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단점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안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3월달부터 패키지 여행을 알아봤는데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다 비슷해요. 이제 서유럽에 가게 되면은 한 곳만 가게 되면 아쉬우니까 보통 여러 나라를 묶어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스프이 해가지고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많이 묶어서 여행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영국까지 해서 4개국 이렇게 되는데 영국까지 가면 조금 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 스프이 그 여행 패키지로 선택을 했고 여행사는 두루두루 패키지를 알아보니까 하나 투어는 항상 비싸요. 하나 투어는 그 여행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다. 200만 원 정도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모두 투어도 이렇게 싼 편은 아니었고 그래도 가성비 있고 가격적으로 합리적이다 싶은 거는 참 좋은 여행사랑 노랑풍선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브랜드 네임에서는 노랑풍선이 오래 전부터 봐왔던 그런 여행사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노랑풍선 패키지 여행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행 패키지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이 비행기를 14시간, 13시간 이렇게 타야 되기 때문에 배서방이 키가 커서 저가 항공 여행사를 그 비행기를 타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좌석에 막 다리가 닿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적기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티웨이 항공이 저가 항공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그 기종을 이렇게 인수받아서 그 장거리 서유럽 노선에서는 그 대한항공 기종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좌석 크기나 이런 것들이 국내선하고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서비스는 당연히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좌석 넓이였기 때문에 직항인 티 항공이 국내선 항공보다 6, 70만 원 정도 싸요.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티웨이 직항으로 해서 그 로마인 그리고 파리 아웃 노랑풍선 패키지 여행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제 금액은 1인당 351만 원, 둘이 해서 701만 원을 결제를 했고요. 3월달 초에 계약금으로 80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행 2주 전쯤에 연락이 와요. 각각 200만 원, 422만 원을 나누어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여행 패키지 그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물을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파리 온도가 제가 여행 가기 직전에 40도까지 올라서 에펠탑이 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해서 갔어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서유럽이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여름 여행지로는 서유럽을 안 가시고 보통 동유럽이나 북유럽을 이제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 아셔야 될 점이 올 해가 희년이었고 또 로마 교황이 새로 뽑힌 해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연간 1,000만 명이 보통 관광객 수준이라면 올해같이 희년
작년인 경우에는 그 바티칸 이런 곳에 행사가 많아서 3천만 명이 연간 여행객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날도 잘 잡았구나 뭐 어쩌겠어요. 모르고 준비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올 여름에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우선시했던 여행지를 먼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유튜버들 그 유럽 여행 준비물들 보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여권이라든지 캐리어라든지 뭐 기본적인 옷, 모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설명하지 않겠고요. 필요 없더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유로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유로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유로 환율이 미쳤습니다. 막 1606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지금 유로 환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서유럽으로 여행을 많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어쨌든 그 패키지 여행 안에는 항상 선택 관광이 있습니다. 근데 선택 관광을 선택 안 하기가 힘들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다 여행에 포함되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다 선택하게 되면 1인 530유로, 그리고 가이드 경비, 운전기사 경비 총 100유로, 총 630유로 각각, 둘이 합하면 1260유로는 기본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서유럽은 화장실이 조금 힘들고 화장실 갈 때 카페를 이용해서 커피를 마시던지 아니면 따로 1, 2유로씩 준비를 해가지고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잔돈들 준비를 해가시면 좋은데, 환전할 때 지폐로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화장실 이용할 때는 1유로 동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물 같은 거 사시면서 1유로, 2유로 이렇게 호텔에서도 팁을 1유로, 2유로씩 이제 호텔 이용할 때마다 아침에 주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1유로, 2유로씩 미리 물 사시면서 이제 바꿔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전 팁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대형 은행, 환전이 되는 은행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하루 전에 환전 신청 해놓으시면은 환율 우대를 90%까지 환율 우대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바로 환전 신청하시면 환율 우대 받으셔가지고 싸게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유로를 쓰고 스위스에서는 프랑이라는 단위를 써요. 근데 유로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유로를 지폐로 내면 프랑스 프랑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프랑스 프랑이 애매하게 남기 때문에 그거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뭐 나중에 마트에 가셔가지고 린트 초콜릿 사면서 프랑 내고 나머지는 트래블 카드, 신용카드 결제하시는 방식으로 해서 싹 없애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랑 이탈리아에서는 유로를 썼고 총 2,000유로를 370만원 정도 내고 이제 바꿨는데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유로를 썼고 스위스에서는 트래블 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제 240유로 정도가 남아서 최종적으로 인천공항에서 한 42만원 정도 다시 하나로 환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트래블 카드 요즘에 많이 발급 받으시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고 트래블 카드 꼭 필수로 발급 받으셔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또 저희 남편은 토스 카드가 있더라고요. 토스 카드로 이렇게 미리 프랑이나 유로를 얼마씩 환전해놓고 안에 넣어놓고 그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스위스에서는 프랑으로 쓰실 수 있고 또 파리나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유로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 저희 남편은 각각 50만원씩 미리 바꿔놨다가 또 수수료 없이 바로 결제가 되고 또 남은 거는 바로 또 환전이 수수료 없이 바로 환전이 돼서 토스카드도 편리했다고 하더라고요. 토스카드나 뭐 트래블카드 이런 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여행 전에 준비물 쇼핑을 저희는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 유튜버 분들 추천해준 추천템 그리고 잘 쓴 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해보시면은 유럽 준비물 해가지고 여러가지 쇼핑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잘 썼다 하는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루르백, 이 가격이 17,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백팩으로도 활용이 되고 이제 크로스백 또는 이제 옆으로 매는 백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 여행 내내 엄청 잘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오즈모 DJI에서 나온 액션캠까지 구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액션캠 배터리랑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큰 가방이 필요했는데, 이 가방인 주머니가 앞에 2개, 뭐 주머니 안주머니 2개, 앞에 3개, 뒷주머니 1개, 뭐 안주머니도 2칸 더 분리돼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행할 때 이게 최애백이 될 것 같아요. 가격 비싼 가방이 왜 필요합니까? 루르백이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고 뒤로도 매기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 가방에 완전 가성비 가방으로 끝판왕. 첫 번째로 데이크 RFID 방준 여권 케이스, 이것도 잘 썼거든요.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26,500원. 근데 여기에 뭐 유로나 현금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볼펜도 끼울 수 있고 또 크로스로 멜 수도 있고 손에 끼울 수도 있고 비너도 장착해서 쓸 수 있고 동전도 넣을 수 있고 카드도 여러 장 꽂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휘뚜루마뚜루 잘 썼던 아이템이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펠린즈 1+1 집에서도 여행지에서 늘 함께하는 슬리퍼 화이트 앤 블랙. 이것도 8,900원에 2켤레니까 한 켤레당 뭐 4,435원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 왜냐면 살짝 두꺼워요. 이제 기내용 신발 하면은 되게 천조가리 같이 얇은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두께가 있어가지고 튼튼하고
또 푹신하고 기내에서도 쓰고, 또 유럽에는 호텔에 이런 제공해주는 슬리퍼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신고 찝찝한 카페트를 발로 안 밟고 다녀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유럽 여행 요것은 필수템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치약 칫솔 일체형 그 트래블리즈 TE, 이거 두 개에 7,6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치약을 요 안에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기내에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칠칠 맞은 성격이어가지고 어디 다닐 때 이 칫솔, 치약 한꺼번에 챙기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근데 그 치약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치약은 또 따로 챙겨 가셔가지고 숙소에서는 따로 챙긴 치약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크리넥스 가습 촉촉 마스크 많이 추천된 거 보셨죠? 이것도 진짜 저는 잘 썼거든요. 왜냐면 저 마스크 답답해서 잘 못 쓰는데 요 코 부분이 이렇게 철로 안 돼 있고 요망한 것이 조용하네! 숨쉬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컸었습니다. 저는 배서방은 답답하다고 안 썼는데 저는 올 때도 쓰고 갈 때도 쓰고, 이게 물 적신 솜을 안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기내에서 필수템이더라고요. 저는 짐 챙길 때 팁이 수화물용 따로, 위탁 수화물용에는 이제 뭐 액체류라든지 뭐 가서 쓸 것들 다 정리를 해서 붙이고, 기내용 수화물에는 또 기내용 파우치를 하나 따로 준비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뭐 가슴 마스크라든지 뭐 이어폰이라든지 전자책을 가져가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이제 책을 다운받아가서 읽었거든요. 기내에서도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먹어야 되는 약들 같은 거 하루치 정도 챙기고, 칫솔 치약 챙기고, 립밤, 안대, 그리고 귀마개, 그리고 기내용 신발까지 해가지고 따로 챙겨서 탔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만 딱 펼쳐놓고 필요한 거 딱 뽑아서 쓰고, 왜냐면 한두 시간 타면 괜찮은데 14시간의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기내용 가방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따로 펼쳐놓고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베개는 보니까 TA 항공은 뒤에 목베개가 이렇게 접히는 형식이어가지고 딱히 이렇게 기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기내에서 제 목베개는 따로 안 썼는데, 목베개는 대신 서유럽 여행은 그 버스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 많이 썼어요. 그 관광버스 안에서 이제 자면서 갈 때 그때 목베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외에 잘 쓴 아이템들 뭐가 있냐? 컵라면, 햇반, 통조림 반찬, 김, 참치, 이런 한식 같은 것들은 배서방이 먹고 외국 음식은 잘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가져가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라면, 컵라면을 챙겨가면 좋은 게, 서유럽 여행지에서는 융프라우를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컵라면을 신라면으로 팔아요. 근데 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먹는 값이 23,000원인가? 1인? 그렇게 비쌉니다. 근데 컵라면이랑 저희는 원래는 이 스탠리 컵을 각각 하나씩 사가지고 가져갔거든요. 얼음 담아가지고 이 더울 때 이 스탠리가 보냉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 대비하기 위해서 이 컵을 챙겨갔는데, 이 컵에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스위스 융프라우 요흐 역에서 컵라면 먹을 때 직접 컵라면 젓가락 가져가고, 그리고 뜨거운 물까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도 거기 사면 7,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은 챙겨가서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1,000원을 가져갈 수 있는 라면을 13,000원 내고 먹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라면은 스위스 가실 때는 챙겨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 세제, 수세미, 과일칼. 저는 접이식 과일칼을 가져갔어요. 일회용 접시랑 같이. 이제 가면 이탈리안 납작 복숭아가 되게 맛있거든요. 납작 복숭아 이제 깎아서 드시거나 하실 때는 일회용 접시랑 접이식 칼 가져가시면 되게 편합니다. 칼이 없어가지고 이로 이렇게 베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칼이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근데 대신 칼을 가져가실 때는 위탁 수화물에다가 하셔야지 기내용으로는 못 가지고 오신다는 거 기억을 잘 하시고요. 전기포트, 그 햇반 데워질 수 있는 접이식 전기포트를 팔거든요. 그거 되게 사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햇반도 데워 먹고 컵라면 물도 데워 먹고, 유럽은 어쨌든 물 질이 안 좋아가지고 전기포트도 다 엉망진창이고 없는 데도 있어가지고 전기포트 꼭 챙겨가야 되고, 또 EU 어댑터, 전기 어댑터 저희는 하나만 챙겨갔는데 만약에 1인이 가신다 하면 하나도 괜찮은데 2인 가시면은 EU 전기 어댑터는 2개 챙겨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충전할 게 많긴 해요. 액정캠도 충전해야 되지, 보조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지, 또 가게 되면은 그 가이드랑 송수신 하는 수신기도 충전을 따로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전기포트도 사용해야 되지, 뭐 충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로는, 어댑터 하나로는 둘이 쓰기가 부족하더라고요. 2개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드라이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해서 드라이어, 뭐 나무젓가락, 그리고 샤워기 필터. 그 샤워기 필터 써서 그런지 물갈이는 크게 안 하고 잘 뭐 두드러기나 이런 거 없이 잘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뭐 비상약들 중에서는 뭐 지사제, 소화제, 감기약. 그 스위스 갈 때 융프라워 만년설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그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산병
오면서 감기 기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감기약이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진통제, 그리고 비가 왔었어요. 저희가 갈 때는 실제로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비나 점퍼 이런 것들 꼭 챙겨가지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의외로 또 잘 안 쓰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혹시 빨래용품, 빨래거리 이런 거를 여름 옷이니까 간단하게 빨아 쓸 수 있을까 해서 빨래 세제랑 빨래용품을 가져갔는데, 옷을 많이 챙겨가다 보니까 빨래할 일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빨래용품 안 썼었고요. 뭐 배낭여행이나 자유여행객들이다, 그리고 옷이나 양말, 속옷을 좀 부족하게 챙겼다 이러면은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빨랫줄이나 세제는 한 번도 안 썼고, 또 휴족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셔서 저도 챙겨서 가져갔는데, 패키지 여행은 차로 많이 다녀가지고 두 번째 날 바티칸하고 성 베드로 성당하고 또 트레비브스 이런 데 다닐 때 16,000보 정도 좀 넘게 걸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걸을 일이 없었어요. 거의 다 버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휴족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발이 아프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져와서 빨리 짐을 줄여야 됐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쓰긴 썼어요. 뭐 발이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회용 침대 시트랑 베개 시트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묵은 호텔 중에서도 약간 그 위생 상태가 안 좋은 호텔이 분명히 한 곳 정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3, 4성급 호텔로, 그 노랑 풍선에서는 검증받은 그런 호텔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친구 상태도 깨끗한 편이었고, 막 뭐 보면은 자유여행 하시는,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 싼 숙소 알아보다가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엄청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패키지 여행에서는 일회용 침대 시트 굳이 뭐 찝찝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소독제랑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친구 상태는 깨끗했고 굳이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저 항히스타민도 챙겨갔었는데, 딱히 뭐 알러지가 일어나지 않아서 비상용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았겠죠. 만약에 그리고 선풍기를 챙겼으면 부채는 안 챙겨도 되지 않을까, 굳이. 근데 저희가 이제 갔을 때 날씨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22일부터 25일까지는 굉장히 좀 더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굉장히 더웠었는데, 스위스로 가는 날 25일, 6일 사이에 한 번 비가 왔었어요. 비 오고 나서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막 33도 이러다가 갑자기 20도, 21도, 15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비 겸 잠바를 챙겨갔었는데, 그거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파리에서도 벗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파리에서도 낮에 햇볕이 찌면 더웠는데 저녁 때는 선선한 그런 날씨였었어가지고, 그때 오히려 한국은 열대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데 서유럽은 오히려 그때가 날씨가 선선하고 굉장히 여행하기가 괜찮았다. 그래서 날씨가 엄청 덥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좀 결과적으로는 괜한 기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비용 보스턴백을 가져갔었어요. 선물을 잔뜩 한번 사와보려고. 근데 선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한국이 더 싸요. 네, 지금 유럽 물가가 미쳐가지고 쇼핑을 거의 못했습니다. 뭐 프랑은 1,700원이고 유로는 1,600원이고 그래가지고 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쇼핑을 안 했기 때문에 담을 게 없어가지고 가져갔다고 빈 백으로 다시 돌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그저 그런 잘 안 쓴 것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또 최악의 템도 있었습니다. 최악템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보조 배터리 22,900원 2만 암페어짜리 싸다고 와 이거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최악템이었어요. 왜냐면 그 한 번 아이폰 충전하는데 5,000암페어 정도 들거든요. 2만 암페어면 4번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맥세이프도 되고 뭐 거치대도 되고 또 그 어댑터가 4가지 어댑터가 들어있어가지고 오 이거 굉장히 좋은데 하고 샀었는데, 역시 중국은 날림으로 만드는 건지 이제 옆에 버튼도 잘 안 들리고, 아이폰 풀 충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고속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완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제품은 제발 사지 마세요. 그 보조 배터리 제품은 검증된 걸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라든지. 앵커 2만 암페어 사면 10만원 넘거든요. 근데 그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갔다 와서도 안 쓸 것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 이거 정말 너무 실망했고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서유럽 짐 싸기 팁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위탁 수화물, 기내용 수화물, 기내용 물품을 나눠가지고 짐을 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 이코노미석 수화물 규정은 위탁 수화물은 23kg 이하, 1인 1개, 기내 반입 총 수화물 10kg 이내 1개. 근데 그 기내 반입 수화물은 막 여러 개 들고 타셔도 뭐 면제품들 막 바리바리 들고 싸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크게 그렇게 기내용 서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렇게 까다롭게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티웨이는. 중요한 거는 100ml 이상의 액체류, 칼 이런 거는 무조건 위탁 수화물로 붙이셔야 되고, 보조 배터리, 노트북, 라이터는 기내로 표시를 하고 타야 되는데 한 개씩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반입을 하셔야 되고, 기내에서는 보조 배터리 사용 금지예요. 대신에 그 티웨이 좌석 앞에는 USB 포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착륙 시 아니고서는 그 충전을 뭐 고속 충전 아닌 것 같은데,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저속으로 충전하실 수 있는 포트는 있어서 따로 보조 배터리는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보안 검색 때 통과하실 때 긴장되시잖아요. 그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히 파리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그 가이드님이 팁을 주시더라고요. 이 보조 배터리는 한 개씩 지퍼백에 담았을 때 다 가방 밖으로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게 좋대요. 노트북, 그리고 뭐 전자기기,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들 다 꺼내가지고 밖에 내놓고 그 엑스레이로 보내면은 이 통과가 빨리, 심사가 빨리 끝납니다. 다 꺼내, 어차피 가면은 막 노트북 다 빼세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저는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노트북 어딘지 찾고 막 그러고, 어떤 아저씨는 애플워치도 안 풀러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풀르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자기기 같은 것들은 다 풀러가지고 보이는 상태에서, 어차피 바구니 안에 담겨 있으니까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엑스레이 지나갈 때 보기가 쉬우니까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준비물,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은 일단 저는 샌달, 테바에서 76,000원 정도 구입한 편하다고 하는 샌달 하고, 또 운동화, 제가 평소에 신는 운동화, 그리고 기내용 슬리퍼, 아까 보여드린 그걸로 3개 정도 신발은 챙겨가고, 불편함 없이 잘 신고 잘 쓰고 날씨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신고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의류는 그 이탈리아 남부 지역 쪽, 그 해변 쪽 나폴리 이쯤 가시면 되게 하얀색 하늘하늘한 원피스 입으시면 사진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쁜 하늘하늘한 시스루 원피스 있으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티칸이나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실 때는 옷을 좀 정숙하게 입어야 돼요. 민소매나 이렇게 너무 짧은 핫팬츠나 이런 짧은 치마 같은 것들은 입장이 거부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릎 덮는, 또 소매가 있는 이런 옷들을 준비하셔서 거기서는 입으시는 게 좋고, 또 근데 트레비 분수나 이런 스페인 광장 이런 데서는 또 하얀색 그리스 여신같이 이런 하늘하늘 옷 입으면 되게 사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위스 날씨는 이탈리아 날씨랑은 또 달라요. 특히 융프라우 요후 올라가시면 거기에서는 날씨가 확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등산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등산복을 막 갖춰 입고 가실 필요는 그건 좀 오바 같고, 그냥 긴 팔, 긴 바지, 양말, 운동화 이 정도만 해도, 또 기관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정도, 뭐 모자 정도 준비하셔도 충분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추워가지고 판초 담요를 하나 더 들고 갔는데, 이제 만년설 구경할 때는 되게 유용하게 잘 입었습니다. 추우니까. 그리고 얼음 공전안도 되게 춥거든요. 거기도 잘 썼습니다. 양산, 선글라스, 손풍기 이런 온열질환 대비용품 1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되게 잘 썼는데, 양산을 가져가면 의외로 모자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양산 펼쳐가지고 쓰니까. 그리고 제가 스탠리 텀블러를 이제 얼음을 담아 다니려고 가져갔는데, 이 유럽이 얼음 인심이 되게 박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도 얼음을 안 담아줘요. 얼음을 엑스트라를 꼭 시켜야 돼요. 이게 막 미국이나 한국처럼 푹푹 퍼가지고 주는 시스템이 아니야. 얼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조식 먹으면서도 얼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얼음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유럽은 얼음을 안 먹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융프라우 역에서는 이제 신라면, 컵라면 먹을 때 뜨거운 물 먹어서 좋았고, 오히려 이제 스위스에서 5, 6일차에 비 오고 기온이 막 20도, 막 15도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는 그 텀블러에다가 핫티를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칼칼한 게 없어지면서 좋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스탠리 텀블러는 그 더울 때보다 추울 때 더 잘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서유럽 여행 준비하면서 준비물품 설명을 해드렸고,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또 다음 편에서는 TA 항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좌석을 선정 어떻게 하실지, 저희도 좌석 선정에 있어서 그 오류가 많았어가지고 좌석 선정할 때 꿀팁, 그리고 기내식 이런 것들, 또 그 비행기 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2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